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이제 1월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와는 엇갈리게 조정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오늘 장도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장 초반에는 반등하나 싶었지만 하락 전환해서 1960선대까지 낙폭을 키운 상황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현재 980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 이 물량이 IT 업종에 집중되면서 지수 흐름을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까지 3일째 내리는데 이미 150만 원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그 사이에 자동차주가 오르는데요. 현대차 3인방 동반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가 겹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중장기적인 우상향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 분석 자세하게 해보고 전략까지 꼼꼼하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합니다. 시황센터 강동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장중 한때 기관의 매도 물량으로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코스피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83, 전일 대비 한 6.2포인트 상승한 채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0.49% 하락한 1967.7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반대로 움직였죠. 외국인은 매도 전환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매수하는 움직임,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하는 전환하는 움직임들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한 1,000억 원 넘게 지금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142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나흘째 하락 중입니다. 백신주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전일 대비 2.72포인트 상승한 51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0.24% 하락한 506.46입니다. 외국인이 매도 보이고 기관이 매수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한 173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41억 원 매수 중입니다. 외환 시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른 1원 20전 내린 1,057원 5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 40전 상승한 1,059원 10전인데요. 미국의 지난달 산업생산 지표와 또 JP모건, 또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들의 4분기 실적 호조와 또 여기에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에 대한 매물 부담이 작용하면서 상승 압력을 받았지만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빠지면서 146만 1,0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완성차 업체의 움직임이 비교적 좋은데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0.9%, 0.7% 상승 중이고 부품주가 더 흐름이 좋습니다. 2% 현대모비스가 상승하면서 26만 2,500원, 한국전력은 1% 하락하면서 33,450원입니다. LG화학이 1.44% 상승하고 있는데요. 5일 만에 반등 시도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삼성생명은 강보합권, 신한지주도 0.5% 오름세 나타내면서 39,450원입니다. SK하이닉스는 1.9% 빠지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0.2%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셀트리온과 CJ오쇼핑이 각각 0.5% 정도씩 하락하면서 25,800원, CJ오쇼핑은 287,500원입니다. 파라다이스가 1.7% 4일 만에 상승 시도하고 있는데요. 17,650원입니다. 서울반도체도 2% 오르면서 25,050원. SK브로드밴드와 다음은 각각 2.6%, 1.1% 하락 중입니다. CJENM이 0.1%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포스코 ICT와 또 SM은 반대적인 움직임. SM은 0.8% 하락하면서 45,900원, CJ홈쇼핑이 2% 상승하면서 165,300원입니다.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는 먼저 자동차입니다.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3인방이 오늘 장에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각각 강보합권과 1.7% 상승 중이고요. 부품주 현대위아도 1.6% 오르면서 156,500원입니다. 반면 만도와 쌍용차는 각각 0.8%, 1.5% 하락 중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4에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로바 하이텍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YG파워도 마찬가지로 상한가입니다. RF텍과 뉴인텍은 급등하고 있는데요. 캠트로닉스는 0.3%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 정부와 관련된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주입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완화 정책이 조금 나올 것이라는 소식에 이번 주 중 건설주가 좋은 움직임 보였는데 오늘장에서는 전부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대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중인데요.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이 0.8%, 0.2% 하락 중이고 삼성물산과 GS건설이 0.4%, 0.9% 빠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애니메이션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내보낼 것이라는 소식에 애니메이션 관련주, 문화 콘텐츠 관련주가 상승 중인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TJENM이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0.4% 상승 중이고요. 대원미디어와 또 레드로버, 손오공도 각각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로라는 10% 오르면서 5,650원 상승 중입니다. 네, 인수위에서 북한 친의 해킹을 했다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오늘 보안주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안랩은 장 초반 상승했다가 현재는 하락 중이고요. 이스트소프트와 또 윈스테크넷은 각각 1%, 2% 상승 중입니다. 소프트프롬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네요. 네, 헬스케어 관련 업종이 올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기술부의 정보통신기술 정책 수혜와 또 SK텔레콤의 사업 확대 기대 속에 상승 중입니다. 네, 현재는 혼조세인데요.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2% 상승 중이고 유비케어가 0.6% 강보합권, 인포피아는 4% 반대로 빠지고 있네요. 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안철수 테마주가 오늘장에선 일제히 하락 중입니다. 안철수 테마주는 안철수 전 후보의 신당 창당설로 상승했었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중입니다. 안랩이 2% 빠지고 있고요. 우성사료가 4% 하락 중, 미래산업은 반대로 2% 상승 중입니다. 솔고바이오와 잘만테크는 각각 5.5%, 6%로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는 KMH입니다. 아시아경제신문사에 이어서 팍스넷도 인수한다는 소식에 오늘 KMH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4% 상승하면서 8,830원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LG디스플레이입니다. LG디스플레이가 닷새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3% 상승하면서 28,400원입니다. 실적 우려가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SK증권이 대규모 블록딜 여파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7% 빠지면서 1,080원인데요. SK증권이 SK네트워크스가 보유하던 지분을 처분하면서 물량 부담으로 SK증권에 작용받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7%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을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관심을 두자라고 말씀하셨던 자동차주 그 이후 꾸준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경기 민감주냐 경기 방어주냐 포트에 집중할 분야를 기준선으로 말씀해 주셨던 1975포인트 아래로 지수는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가격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던 삼성전자 150만 원 아래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앞으로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 어떻게 변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50만 원이 이탈되면서 시장의 가격 조정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시장은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1950포인트까지도 한 차례 더 하락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바로 내려간다 이러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시간 걸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이제 하단으로는 195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급을 좀 점검을 해보면서 앞으로 향후의 흐름을 좀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1,000억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매도를 하는데 오늘 매도하는 쪽은 주는 지금 전기전자 쪽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SK 하이닉스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LG전자 디스플레이는 좀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지금 전기전자 쪽을 팔고 물론 기관도 같이 팝니다. 기관도 지금 100억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운수장비를 사고 있는 부분이 특징이라는 거죠. 전기전자를 팔고 운수장비를 사는 부분이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우리가 계속 시장에서 최근에 좋았던 그리고 실적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던
이러한 섹터들에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고 자금이 좀 약간 이탈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 좋지 못하고 계속 우려감이 표명되고 있는 이런 자동차, 운수장비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이러한 특징적인 모습을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며칠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기금 쪽에서의 현대차에 대한 어떤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어제였죠. 이제 현대차나 자동차 같은 경우 당분간의 어떤 박스권의 플레이가 좀 가능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지금 그런 흐름은 전개가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환율의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환율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엔화 지금 약세 부분이 약간 주춤하는 속도 조절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뭐 얼마까지 진행이 될지 엔달러 환율이 얘기 나오는 건 뭐 100까지 100엔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뭐 예측하기는 좀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그러한 엔화 약세 부분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환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약간의 반등을 주면서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환율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에서는 박스권의 흐름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그 얘기는 지수도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어떤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기보다는 어떤 좀 박스권의 흐름이라든가 지지부진한 흐름은 계속 반등을 주고 다시 하락하고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후에 뭐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뭐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특징적인 업종을 좀 보자면 우선은 지금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주들 이러한 엔저 현상에 주춤되는 부분과 밸류에이션 매력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에 좀 가담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으로 현재 지금 특징적인 업종으로 볼 수 있겠고요. 금융 쪽에 대한 매수가 지금 현재 기관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죠. 최근에 뭐 가장 말씀드리는 섹터입니다. 금융 쪽. 앞으로 뭐 실적 개선 기대라든가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부각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그리고 이제 건설주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바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대감으로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 상당히 변동성을 좀 주었었던 적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이제 부동산의 경기 부양이라든가 향후 이제 새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금융 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대출의 증가라든가 또 금융주들의 이런 마진의 안정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금융주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뭐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섹터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약주, 뭐 헬스케어, 바이오 쪽, 줄기세포 이런 쪽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제약주들의 흐름 나름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광동제약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그러한 종목별로 좀 해외 진출의 모멘텀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종목을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주들 최근에 줄기세포 관련 그러한 산업 자체가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죠. 이전에 미국에서 줄기세포 관련한 그런 임상 시험을 허용한다는 이 부분이 나왔었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어제였죠. 대하줄기세포 임상 시험을 허용한다 이런 부분이 좀 나오면서 상당히 그 우호적인 부분 그러한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치료 이런 부분에서 줄기세포 치료 쪽으로 계속 이러한 부분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차바이오엔이 이제 10,000원이 넘어섰죠. 오늘 시초부터 해서 넘어섰는데요. 앞으로 뭐 이 주가는 좀 10,000원을 넘어서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테마 쪽에서는 뭐 무선 충전 관련 테마라든가 뭐 애니메이션 관련 쪽이라든가 이러한 테마주들이 움직였습니다. 현재 지금 그 전략적인 부분으로 좀 가자면 일단은 지수는 2,000포인트는 뭐 이탈이 됐습니다. 그리고 1,975포인트 이하에서는 이제 민감주를 제가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다음에 지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150만 원 이탈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러한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는 현금 비중 40%를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수가 만약에 한 차례 더 1,950포인트까지 내려오는 구간이 된다면 그때는 민감주들 IT 쪽 중심 그리고 화학 쪽 이러한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에 좀 가담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주식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현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환율이 좀 우리가 하락을 좀 멈추고 약간 반등하는 구간에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현재 지금 우리가 외국인들의 매도의 이유는 상당히 많은 상태죠. 뱅가드 펀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만약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지금처럼 나타난다면 외국인들은 매도하고자 하는 그 물량에 대해서 조금 더 두껍게 조금 더 팔 수 있다는 거죠. 한 차익에 대한 그 부분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환율의 반등에 대해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상황.
그렇다면 현재 지금 프로그램 매물 압박이라든가 외국인들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는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관에 지금 현재 수급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현재 사고 있는 운수 장비 쪽, 금융 쪽 이런 쪽에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리는 뭐 제약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뭐 코스닥의 이러한 모바일 게임이나 엔터나 이런 건 뭐 저는 올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은 똑같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그 의량주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지금 현재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금융 쪽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운수장비 쪽, 자동차 쪽은 박스권의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민감주들의 좀 강한 매수를 해볼 만한 시기는 지수가 1950포인트 정도 왔을 때 혹은 말씀드린 대로 일전에 2020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2000포인트가 다시 회복이 되는 시점 이쯤을 한번 다시 보면서 제가 매일매일 점검을 좀 해서 그때그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는지 그리고 추천 종목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민종화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나요? 네, 뭐 최근에 뭐 지수가 일단 뭐 힘이 없기 때문에 좀 예. 코스닥 쪽에 문의가 좀 많았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뭐 종목 문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뭐 요게 좀 문의가 좀 한 5건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일단 뭐 에코프로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지만은 일단 에코프로가 뭐라는 회사냐면 일단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양극화 물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뭐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A에 현재 뭐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2년도에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그럼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냐 하면은 그 LG 화학 쪽 그 공급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매출 성장이 상당히 둔화가 됐고요. 또한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동안 미행사된 BW 물량이 있습니다. 약 한 210만 주 정도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잠재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흘러내려왔는데 하지만 이 BW 물량은 일단 7,030원에 행사가 7,030원에 리픽싱이 종료가 됐고요. 또한 이 BW 물량의 반이 스택 인베스트먼트가 가지고 있고 또 나머지 반은 대주주 물량입니다. 따라서 이 BW가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 상당히 적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수급적으로는 이제는 부담이 없다. 지금 가격에서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적당히 매수를 한다면은 좀 수익을 충분히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좀 펀더멘털을 좀 분석을 한다면은 일단 2012년도에 매출이 약 8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약 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올해에는 일단 해외 신규 고객사도 공급이 지금 현재 개시가 된 상태이고 또한 삼성 SDA 쪽으로 고마진 NCA 비중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수익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턴어라운드를 좀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주가는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 국면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확한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네, 일단 좀 뭐 장이 최근에 이렇게 좋지 못한 관계로 일단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대비 조금 낮춰서 6,740원 정도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장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영향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고점 수준인 7,900원 정도까지만 짧게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추천하시나요? 네, 일단 저는 그 코스닥 종목 중에 MC넥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뭐 이 MC넥스라는 종목은 일단 그 휴대폰하고 차량용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입니다. 일단은 그 MC넥스가 뭐 작년에 상장을 했었는데 그때 공모가가 약 15,000원에 공모를 했습니다. 상장이 됐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8,900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가격 메리트도 상당히 있고 일단 뭐 펀더멘털이 작년에 좀 좋지를 못한 관계로 인해서 주가가 좀 이렇게 흐지부지 이렇게 빠진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또 회사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2013년도에는 올해에는 좀 큰 폭의 좀 어떻게 보면 매출 성장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그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인 JT 쪽으로의 그 매출이 좀 올해 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JT 쪽의 매출은
2011년도에 320억,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약 450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약 7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 JT 쪽에서의 매출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회사가 좀 길게 롱런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특히 뭐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 요즘 삼성전자 휴대폰이 잘 팔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쪽으로 이건 카메라 모듈 매출도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세로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그런 가격 메리트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상장 이후에 큰 시세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시간을 좀 갖고 좀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뭐 어느 정도 좀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가격에 매수가 가능한 건가요? 근데 저는 뭐 금일 뭐 현재가로 저는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무난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최근에 뭐 장영향을 감안을 한다면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짧게 10,000원 정도 이렇게 좀 보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21선 위에서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21선을 손절가 약 8,500원 정도 잡고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민종화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원화 강세로 수입 물가가 떨어지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 하락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2009년 10월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미국 대형 금융회사들의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자산 규모 기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4분기 순이익이 총 5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3% 개선된 수치입니다. 또한 골드만삭스의 주당 순이익은 5달러 60센트로 시장 예상치인 3달러 66센트를 크게 상회해 전년 동기의 1달러 84센트 대비 급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산업 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0.3%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일치하는 수준이며 미국 소비자 물가 또한 1.7% 올라 연 2%대의 상승인 미국 정부의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미국 연준이 경기 부양과 고용 증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매달 850억 달러 수준의 채권 매입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양적 완화의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에릭 로젠그린 보스턴 총재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경제가 더 부진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화 강세, 엔화 약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자동차주들 최근에 52주 신저가까지 내렸다가 요즘에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그 일본 아베 정권 출범 이후에 네. 이제 엔화 약세 기조가 이제 심화되면서 그 우리 경제 전반에 이제 우려 심리가 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에 이제 증시나 업종 측면에서도 이제 변동성 확대되면서 피해주나 이제 수혜주가 좀 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엔화 약세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반드시 좀 해봐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이제 최근 상승일로 걷고 있던 이제 이 엔달러 환율이 지난 이제 14일 그 89.6엔 그 장중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일단 반락 기류가 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저희는 이제 엔달러 환율이 단기 고점 형성한 것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그 일본 입장에서도 좀 일방적이고 가파른 엔화 약세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석유와 그리고 석탄 등의 어떤 에너지 자원 수입이 일본의 어떤 전체 수입에서 한 30%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지진 사태 이후로
그 원자력 발전도 차질을 빚고 있는 이제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이런 어떤 일방적인 엔화 약세는 이런 어떤 수입 단가나 그리고 이제 발전 단가의 어떤 상승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국내 소비여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좀 함께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 85엔에서 한 90엔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엔화 약세 기조가 좀 일단락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은 이제 이 엔저 우려 때문에 좀 단기 급락세 보였던 어떤 완성차 그리고 이제 타이어 그리고 이제 부품 등의 어떤 자동차 업종 전반에 있어서 그 저점 매수가 충분히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어떤 정보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자동차 업종을 좀 어떤 저점 매수 차원에서 좀 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여기에서 시장 반등의 모멘텀을 찾는 눈길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내일 4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내일 목요일 이제 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을 이제 핵심으로 해서 그 중국의 어떤 그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좀 연이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일 일단 예정된 거는 이제 4분기 GDP 성장률 외에도 그 뭐 12월 산업 생산 그리고 12월 소매 판매 그리고 12월 고정자산 투자 등 이제 좀 계속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간 이제 저희가 이제 2013년 어떤 본격적인 주식 투자의 어떤 전성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의 핵심적인 전제는 그 이제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이른바 어떤 G2의 경기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이제 미국이 이제 베이지북 뭐 이제 발표됐는데요. 그러니까 비교적 양호한 어떤 경기 회복세를 이제 확인한 만큼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제 내일자로 그 중국 경기 지표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4분기 GDP 성장률의 어떤 시장 컨센서스는 한 7.8% 정도 형성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는 이제 한 3분기 7.4% 대비해서 좀 소폭 개선세를 기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일 발표되었던 그 수출 증가율이 이제 근래 한 7개월 내에 한 최고치인 한 14% 기록하면서 그 경제 성장률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GDP 성장률 역시도 좀 더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경기 회복의 중심은 아무래도 그 내수 소비 부분보다는 이제 대외 수출 부분의 어떤 개선에 있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어떤 수출 개선세가 어떤 산업 생산 그리고 이제 어떤 고정 투자 지표의 개선으로 좀 뒤따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수 소비 지표의 개선은 당분간은 좀 시간을 갖고 좀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환율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수급도 꼬여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그 미국 재정절벽 합의 이후 이제 뭐 시장의 어떤 기대와는 다르게 이제 글로벌 증시의 어떤 반등 탄력이 좀 현저히 둔화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뭐 원화 강세, 엔화 약세, 또 최근에 이제 뭐 뱅가드 펀드의 어떤 지수 변경에 따른 뭐 매물 폭탄 논란들 그런 우려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 매매의 부담 여기에 이제 2월 말 미국의 이제 그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한 재정절벽 시즌 2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이제 그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인데요. 이번에 제가 그 2013년부터 한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국내 주식 투자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이제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과연 얼마가 될지를 한번은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일단은 그 연 한 13.35% 정도의 어떤 수익률을 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일단은 뭐 계산이 됐는데요. 상기 수익률이 이제 복리 형태로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2017년까지 한국 증시의 어떤 목표 PER이 한 10.4배 수준까지 이제 수렴하는 경우를 가정을 해본다라면은 2017년 코스피 지수가 한 3,55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인 거 맞고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증시 주변 그리고 매크로 경제의 상황 변화를 좀 주시를 해봐야 하는 거는 틀림은 없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제 2013년 이제는 정말 어떤 주식 투자의 전성시대가 도래했고 교착 상태에 빠진 현 구간이 어떤 저점 매수의 호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분명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17년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3,550포인트까지 전망할 수 있겠다. 교착 국면에서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노려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가 1960선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재 시장에서 환율밖에 논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직까지는 물량 압박이 좀 지속되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도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의 매수 차익거래 잔고의 누적을 감안해 봤을 때 꼭 뱅가드 물량이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좀 부담을 해소하는 시간이 결국은 지금 약간 일단 단기적인 기간 조정의 양상을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락의 주요 종목들을 보시면은 아마 특정 섹터나 종목으로 이제 아주 국한되는 그런 것보다는 개별성 주식들에 대한 비중 축소가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한국에 대한 코리아셀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종목들의 전체적인 특성상 어떤 주력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6일 연속 순매도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좀 부담은 될 수 있지만 강도나 충격 정도는 과히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을 적절한 배합과 믹스를 잘해가지고 2012년도에 많이 나타났던 장중 30포인트 이상씩의 급락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도 물량을 좀 현물적으로 쏟아냈더라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적절한 속도 조절이 지금 병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의 하방 경지성을 찾기 위한 과정은 충분히 진행되면서 약간의 하락은 부담스럽지만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꺾인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일자 시간에는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지만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전일자와 오늘자 이틀 연속 자동차 섹터가 의외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환율 강세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섹터 하락폭이 굉장히 컸지만 전일자부터서 환율이 1,060원에 바짝 근접하면서 일단은 그동안의 강세가 조금 완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나오면서 자동차 섹터도 낙폭 카드를 이용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요. 적어도 자동차 섹터를 지금 기관이나 이런 데서 접근을 할 때 이미 올라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보다는 이렇게 많이 빠지는 종목들을 매수해보는 그런 전략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평가는 하고 있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섹터가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있게 되면은 물량 축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주의 반등도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환율 일시적인 안정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당분간은 경기 방어주 쪽으로 집중하는 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그동안에도 경기 방어주 섹터는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금일 상승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코스피 200 내에서도 동양과 같은 시멘트나 건자재, 동양 그룹의 어떤 지주회사격인 그런 동양 관련주가 지금 동양이 상한가를 치고 있고요. 한국금융주주라든지 오뚜기, 대웅제약, 강원랜드라든지 한일시멘트, 또 증권 중에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의외의 플러스 상승세를 지금 양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어적이면서 내수주로 증시 지키기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평가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는 관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 압박 장세에서 대응이 수구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와중에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아닌가. 결국은 경기 방어 섹터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어떤 제한적인 어떤 하락을 막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선호되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경기 방어 섹터로 지금 집중이 되면서 내수 쪽에 집중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에 대한 시장 대응 방법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거래소 쪽이야 경기 방어 중심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코스닥에 따로 그러한 형태의 업종이나 섹터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 대해서 무분별한 개인 매수는 좀 자제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 저점 찾기 이후에 다시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는 대형주 쪽에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가격이 싸졌다고 해서 무차별 대응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개인들은 거래소 시장은 10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의외로 또 거래소 쪽도 관심을 많이 가져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수했던 물량들이 지금 대부분 평가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반드시 바람직했다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반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1월 10일까지
514.48포인트까지 오르는 동안에 매도를 했고 1월 11일 이후부터 515.4에 붙어서 주가가 밀릴 때마다 매수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래소 대비해서는 선방했겠지만 마이너스 손실은 일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방어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에 누적 순매수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금 보유가 계속 고갈돼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시장 변동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이 없다 그러면 시장을 좀 변동성이 확대시키는 버티기 어려울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무분별하게 가격만 싸졌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무차별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것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조정 분위기에서 코스닥 쪽으로 무분별하게 피해 있기보다는 경기 방어주 쪽으로 대안을 찾아보자라는 말씀 들어봤는데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목 선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경기 방어 업종과 함께 제가 금융주 섹터는 지난해 말부터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섹터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통합 팽창 정책이 거의 정책적으로 또는 경기의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마켓 키워드로 지금 자리가 잡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의 증가는 금융주 섹터에 대한 모멘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에는 포트폴리오 섹터 안에서 금융주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도 보시면 명확하게 아시겠지만 차트만 두들겨 보셔도 뭐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삼성증권 이러한 형태의 은행주 중심의 금융주 섹터가 상당히 방어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였고 의외로 또 실적과 함께 수익도 실질적인 주가 차익도 많이 발현해줬던 그런 종목들로 보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만약에 금융주 중에서 좀 가격이 좀 밀리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찬스가 될 것 같고 가격이 밀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홀딩해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금융주에 대한 포커스를 집중하시길 바라겠고요. 경기 방어 종목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 드렸지만 금일은 아마 농심이라든지 영풍, 고려아연 조금 핵심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뚜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식음료 쪽에서는 농심이나 오뚜기 그리고 금 가격이 크게 반등하거나 이건 아니지만 최근에 방어적인 느낌에서 보면 영풍이나 고려아연도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기회는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들까지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YG인베스트 김신규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낙폭이 더 많이 심해졌습니다. 2.6% 정도 내리면서 145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코스피도 현재 1965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네, 삼성전자 애플과 네덜란드 관련된 소송 그러한 호재성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에 있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흐름 보였던 외국인 지금 시점 1,300원 넘는 매도 우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장 상승 출발함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 역시나 외국인들의 물량이 대부분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현재 쏟아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업종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나 종목별 약간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급락세 나오고 있지만은 LG 디스플레이 그동안 상당히 부진했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애플 관련된 급등세와 함께 어느 정도 상승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업종별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종목별 모멘텀에 따라 갖고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에서도 실적이 예상치를 어느 정도 상회하는 그런 호실적이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썩 좋지 않다라는 거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대부분 종목군들 내수주는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 나오고 있지만은 수주주 중심으로 해서는 환율적인 측면이 약간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자동차 업종 유럽 내 판매 호조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시점 그 상승 탄력도가 생각만큼은 크지 않다라는 점에 착안하자. 라고 정리해드리면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어쨌든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수익 내시는 전략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경기가 완만한 그러한 어느 정도 상승 추세 및 그리고 완화 가능성에 약간은 배팅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더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요? 네, 우선은 뭐 역시나 내수주 중심으로 포트 구성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야 된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롯데쇼핑에 대해서 이제는 한 5% 정도는 그래도 비중을 담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쇼핑 뭐 그동안 27만 원대 저점 형성 이후에 좀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지금 추세적으로 작년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어떤 종목보다도 추세가 가장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동안 전반적으로 뭐 의료 판매에 대한 부진 우려감 속에서 약간 주가에 대한 우려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4분기 날씨가 상당히 추웠다는 점과 네. 그리고 지금 원화 강세가 이어짐에 따라 갖고 아무래도 수입하는 그런 물가들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은 어느 정도 살려고 하는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약간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 심리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롯데쇼핑을 비롯한 백화점 관련주에 대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수급적인 측면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거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현재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파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상당히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시점 외국인들이 사는 그러한 종목군 종으로 약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연계금이 사는 종목 쪽으로도 관심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외국인 지금 시장에서 약간 우리 시장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사주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매물 압박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기관의 매도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에 주목하시는 전략 롯데쇼핑에 필요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지금 현재 38만 4,500원대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매수해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기간적인 측면 우선은 한 2달 안에는 최소한 40만 원대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40만 원대는 분명히 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 시기는 4분기 실적 시즌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 대략적으로 한 2개월 뒤 정도라고 한다면은 40만 원대의 주가 형성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설정 우선은 40만 원대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36만 원만 예타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이 강세 추세는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시장 충격으로 약간은 하락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백화점 관련주의 다른 마트라든가 그리고 다른 업종과의 사업 다각화를 이룬 롯데쇼핑에 대해서 지금 시점 관심 있게 주목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심규현 대표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어떤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합니다. 네, 지난주까지 심규현 대표님의 포트폴리오에는 파라다이스, 모두투어, 한국전력, 한섬, LG유플러스, 골프존, 대우증권, CJ 대한통운까지 담겨 있었는데요. 현재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현재 4% 수익입니다. 모두투어가 16% 가까이, 한국전력은 26%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한섬은 5% 정도 손실입니다. 하지만 손절가를 더 내려서 보유 의견 주셨고요. LG유플러스는 목표가를 도달했었는데요. 목표가를 더 올려서 역시 보유 의견이십니다. 현재 11% 수익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골프존은 현재 5% 정도 손실입니다. 하지만 보유 의견이시고요. 대우증권 또한 2% 정도 손실이지만 여전히 홀딩 가능하다고 보십니다. CJ 대한통운은 12월 27일에 담았던 종목이었는데요. 벌써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전략이 변경된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섬, 손절가 하향이고요. LG유플러스는 목표가 상향인데요. 네, 우선 한섬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 만약에 전체적인 포트에 있어서 좀 마이너스가 나거나 혹은 이 종목만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손절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지만은, 다른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러한 부분을 좀 상쇄시키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마이너스 났지만 우선은 홀딩하자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차트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라고 보기는 힘에 붙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연일 매도 거래량은 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높을 수 있고, 지금 가격대 제시해드렸던 26,000원에 대한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이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롯데쇼핑의 가장 큰 폭의 어느 정도 매출
증가 예. 기대감이 바로 의료업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네.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이 한섬을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마지막 마지노선이 24,000원대에 대한 손절가를 다시 한번 하향 조정해왔고 지금의 이런 하락세가 좀 멈추고 반등세를 노리는 전략이 이 한섬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라는 점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LG U+ 같은 경우는 사실 우려감 속에서 지금 오히려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과 관련된 부분, 영업정지 관련된 그런 이슈 이후에 오히려 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통신업종 2013년도 1월달 들어갔고 전 업종군 중에서 가장 예. 높은 상승 탄력도를 기록하고 있는 업종인 만큼 굳이 지금 매도하셔갖고 수익 실현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LG U+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8,600원대까지는 형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지비스 신고가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대우증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증권업종 뭐 지금 2,00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 약간 작용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네. 지금 2,00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내에 약간은 테마주에 대한 어느 정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만큼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매매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위험자산이 아닌 어느 정도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약간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네.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뭐 증권업종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우선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네. 높아진다는 측면을 고려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그리고 한국전력 중간 점검 부탁드릴게요. 벌써 수익률이 26%인데요. 목표가가 35,000원이었었나요? 네, 우선은 뭐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 35,000원대 1월 14일 날 34,950원대까지 네. 올라갔기 때문에 뭐 목표가 근처 왔지만은 우선은 예. 다시 한번 한국전력 뭐 요금 인상에 대한 가속화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정부에 대한 기대가 뭐 35,000원 목표가 제시해드렸는데 그 가격대보다도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35,000원 왔을 때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지켜보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포트폴리오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포함되면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규원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 파라다이스 모두2, 한국전력, 한섬, LG U+, 골프존, 대우증권, CJ 대한통운, 오늘의 관심 종목, 롯데쇼핑까지 5% 담겼습니다. 전략을 정리해드리면요. 파라다이스 그대로 홀딩 가능합니다. 모두2, 한국전력 마찬가지고요. 한섬도 의류업종에 대한 매출 기대 유효하기 때문에 손절가를 24,000원으로 내려서 보유 의견 주셨고요. LG U+ 통신주 올해 들어 잘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대해보자 기존 8,000원 목표가에서 8,600원으로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골프존, 대우증권 마찬가지로 그대로 홀딩, 대한통운 마찬가지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롯데쇼핑은 2개월 보유 예상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YG인베스트의 심규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